장백산 천지 10분 완벽 해설. 오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장백산 천지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신이 머물렀다는 땅 장백산 그 중심에 자리한 천지입니다. 바람은 천지를 감싸고 하늘은 거대한 호수에 비친다. 그곳의 물결은 천년 전 폭발의 흔적 위에 잔잔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하늘의 호수를 찾아 떠납니다. 장백산 천지는 동북아시아의 심장부에 자리한 거대한 하늘의 호수다. 중국 지린성 안투현과 북한 양강도 삼지연 사이 해발 2744m의 고산 정상에 위치한 이 거대한 분화호는 마치 하늘이 내려앉은 듯한 신비로운 빛을 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하늘이 가장 가까운 호수라 불렀다. 천지는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격렬한 분노가 만든 결과물이다. 약 1000년 전 946년경 장백산은 동북아 전체를 뒤흔든 초대형 화산 폭발을 일으켰다. 이 폭발은 인류 역사상 1000년 동안 손꼽히는 규모로 학자들은 그 강도를 VI 7급, 즉 지구 대기권을 뒤흔든 초대형 분화로 본다. 그 결과 산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고 그곳에 세월이 흘러 눈과 비가 고여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천지다. 지질학적으로 장백산은 복합형 성층화산이다. 그 뿌리는 약 250만 년 전 백악기 후반부터 시작된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수천 년 동안 마그마가 반복적으로 분출하면서 산은 점점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약 946년경이었다. 그때의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는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 홋카이도와 심지어 알래스카의 빙하층에서도 발견된다. 화산재는 하늘을 가렸고 당시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기후를 일시적으로 냉각시켰다. 이 폭발은 인류 문명에도 영향을 끼쳐 당시 발해 멸망 이후 이 지역의 인구 이동과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현재 천지는 타원형 분화구호로 둘레 약 14.4km, 평균 수심 약 204m, 최대 수심은 373m로 알려져 있다. 물은 주로 눈과 비로 채워지고 한 해의 절반 이상은 얼음으로 덮여 있다. 1년 중 약 200일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덮이는 혹한의 지역이지만 그 맑고 깊은 색은 마치 푸른 수정처럼 투명하다. 천지의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봄에는 얼음이 서서히 녹고 긴 겨울의 침묵을 깨며 푸른 수면이 나타난다. 빙판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고산 식물들이 고개를 내민다. 이 시기에는 천지의 반쯤은 아직 얼어있고 반은 녹아있는 신비로운 경계를 볼 수 있다. 여름에는 하늘이 높고 구름이 낮다. 천지의 푸른 물결은 마치 하늘의 거울처럼 모든 것을 반사한다. 해가 비추면 산봉우리마다 은빛이 흐르고 바람이 불면 천지의 수면이 물결쳐 하늘이 흔들린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때 천지 주변에는 고산 초원의 야생화가 만발하며 대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과 눈 덮인 봉우리가 어우러진다. 천지의 푸른색과 붉은 단풍의 대비는 환상적이며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사진 작가들이 찾는다. 단 한순간의 빛의 변화에도 색이 달라져 마치 산이 숨을 쉬는 듯하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천지는 완전히 빙판으로 변하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갑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은 어떤 계절보다도 강렬하다. 하얀 눈과 얼음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장면이 펼쳐진다. 천지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용의 전설이다. 옛사람들은 천지를 하늘의 못이라 부르며 그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신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다. 조선의 기록서 승정원일기에도 천지 위로 흰 안개가 솟고 그 속에 용의 형체가 나타났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중국 쪽에서는
이곳을 백산신의 거처로 여겼고 청나라 황실은 조상들의 영산으로 숭배했다. 청태조 누르하치는 자신이 장백산의 신령한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이 산을 성산으로 선언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천지가 단군 신화의 무대로 여겨진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단군이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 속의 성스러운 산이 바로 백두산 장백산이다. 즉, 천지는 한민족의 뿌리이자 신성한 시작점으로 여겨져 왔다. 장백산 천지 주변은 지구 생물권의 보고라 불린다. 고도에 따라 생태대가 뚜렷이 나뉘어 아래쪽에는 화렵수림, 그 위에는 침엽수림, 그리고 정상 부근에는 고산 초원과 화산암 지대가 이어진다. 식물만 해도 2,000여 종이 넘고 그중 30%는 장백산 고유종이다. 특히 장백산의 대표 식물 장백송은 이곳에서만 자라는 희귀수종이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며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그 모습은 이 지역의 상징으로 불린다. 동물로는 시베리아 호랑이, 불곰, 노루, 수달, 담빛 메토끼, 그리고 20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한다. 천지 주변에는 특히 눈표범과 독수리, 검은 따구리 같은 멸종 위기종이 목격된다. 이 모든 생태계는 천지의 맑은 물과 조용한 고산 환경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 장백산은 단순한 자연 명소가 아니다. 그 산 하나가 민족의 경계이자 정치의 상징이다. 북한에서는 이 산을 백두산이라 부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로 신성시한다. 김일성 가문의 혁명 신화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김정일 출생지를 백두산 밀령이라 선전한다. 그래서 북한 화폐나 선전물에는 늘 백두산과 천지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장백산을 만주의 혼이라 부르며 청나라의 발상지로 여긴다. 현재는 장백산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지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 측은 천지 북쪽과 서쪽을, 북한은 남쪽과 동쪽을 관리한다. 따라서 천지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두 나라가 공유하는 신성한 자연유산이다. 천지는 그 신비로운 만큼 미스터리한 이야기로도 가득하다. 1962년 이후 여러 차례 천지 괴물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다. 1962년 8월 중국 군인들이 순찰 중 커다란 물체가 천지 수면을 가르며 움직였다고 보고했고 1980년대에는 관광객과 사진작가 수십 명이 용 모양의 물체가 떠올랐다고 증언했다. 이후 중국 학자들이 수차례 탐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생명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는 거대한 물고기 혹은 물결의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언젠가 천지의 신비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오늘날 천지는 중국과 북한 양측에서 모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장백산국가자연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백두산 관광특구로 운영된다. 중국 쪽 입구는 현대식 케이블카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반면 북한 쪽은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군사적 통제하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태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수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주변의 식생도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제환경기구도 관여하고 있다. 장백산 천지는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곳은 대자연의 위력, 인간의 역사, 그리고 신화의 영혼이 한데 어우러진 장소다. 천지는 하늘의 거울이자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푸른 수면 위에 구름이 비치고 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이 흔들린다. 그 순간 사람들은 문득 깨닫는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천지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침묵으로 말하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나, 천지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이어지는 다리다. 수천 년의 전설과 바람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시간의 깊이를 느낀다. 겨울엔 얼음이 숨쉬고 여름엔 하늘이 물결 위에 내려앉는다. 언젠가 그 앞에 설 때 당신의 마음에도 또 하나의 천지가 피어날 것이다. 이상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의 호수, 장백산 천지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도 함께 자연과 역사를 여행해요.